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오리엔탈 전공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종목 뭐 하는 회사냐? 그냥 조선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진짜 실적과 수주가 따라오는 종목이냐?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 과열이냐?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리엔탈 전공은 그냥 이름만 조선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 기자재를 하는 회사입니다. 선박용 크레인 갑판기계, 기관실 크레인 구명정 진수장치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주요 고객도 국내 대형 조선사와 해외 조선소입니다. 자회사 오리엔탈 마린텍은 선박 상부 구조물인 데크하우스와 연돌 등을 만들고 주요 고객으로 삼성중공업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조선 업황이 좋아질 때 실제 밸류체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업이 좋아진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주가 있느냐. 둘째, 실적이 찍히느냐. 셋째, 그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 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오리엔탈 전공은 최근 공시에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073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 927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입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봐야 할 건 연결 수주잔고 3,233억 원, 별도 수주잔고 2,080억 원입니다. 이 말은 이미 따낸 일감이 꽤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기자재 회사는 수주잔고가 곧 가시성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테마보다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물량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 회사는 그 부분을 숫자로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최근 다시 주가가 튀었을까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최근 오리엔탈 전공의 급등은 회사가 갑자기 초대형 단일 공시를 낸 흐름이라기보다는 조선엔진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같이 힘을 받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4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그 기사 자체는 가격 급등 상황을 전달한 것이고 새로운 초대형 수주 공시를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시장에서는 엔진주, 조선기자재주가 함께 움직였고 한국경제기사에서는 조선 ETF 편입 종목군 안에 오리엔탈 전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시장 자금이 조선 섹터로 재집결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 실적이 받쳐주고 업황 기대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선주 올라간다, 아무 조선 관련주나 다 간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조선 테마가 붙을 때는 대장주, 엔진주, 기자재주, 구조물주가 순환매를 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종목은 보통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실적이 폭발하는 종목, 다른 하나는 시장이 새롭게 스토리를 붙일 수 있는 종목. 오리엔탈 전공은 이 두 가지를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미 좋아졌고 수주잔고도 확보돼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친환경 크레인,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부품, 부유식 해상 풍력 유지 보수 기자재 같은 신규 영역을 사업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지금 단순 전통 조선만 보는 게 아니라 친환경 선박, 고부가 선박, 해상 풍력 연계 장비 같은 다음 스토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회사는 현재 실적과 미래 스토리를 동시에 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좋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업황 민감도입니다. 회사는 스스로도 조선기자재 산업이 세계 경제 성장률, 물동량, 운임, 신조선 가격, 환율, 유가, 금리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조선 기자재는 결국 전방 산업인 조선소 발주와 건조량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업황이 꺾이면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기사에서도 조선 ETF 편입 종목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언급합니다. 조선업은 장기 수주 산업이라 단순 PER만으로 보긴 어렵지만 업종 전체가 한 차례 재평가를 받은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역시 이런 업종 사이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최근 급등이 개별 대형 공시가 아니라 섹터 수급으로 일어난 부분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급이 빠지면 생각보다 되돌림도 빠릅니다. 즉, 실적 좋은 종목인 것은 맞지만 당장 오늘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다음 분기 실적에서 연결 기준 이익이 또 유지되는지.
둘, 수주잔고가 더 쌓이는지 아니면 정체되는지. 셋, 조선 섹터 내에서 기자재주 순환매가 다시 살아나는지. 왜냐하면 지금 오리엔탈 전공의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저평가 한 방이 아니라 조선 업황 회복 실제 실적 수주잔고 친환경 풍력 보조장치 스토리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기주 총 안건에 1주당 100원 현금 배당이 포함됐다는 건 회사가 최소한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배당 여력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큰 배당주는 아니더라도 적자 기업 테마주와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엔진주와 기자재주로 순환매가 반복되면서 오리엔탈 전공이 실적 나오는 중소형 조선기 자재주로 재조명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친환경 크레인, 풍력 추진 보조장치, 해상풍력 유지 보수 기자재 같은 미래 스토리까지 붙여서 한 번 더 멀티플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분기 실적까지 받쳐주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추세를 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조선 섹터는 좋은데 단기 급등 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오리엔탈 전공도 수급이 빠지면 박스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수주잔고가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저가 매수세가 붙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은 단기 상따형보다 눌림 확인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조선주 전반이 꺾이거나 중동 리스크 완화유가 안정섹터 자금 이탈 등으로 시장 관심이 빠르게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움직임이 섹터 모멘텀 영향을 크게 받은 만큼 이 경우 오리엔탈 전공도 개별 호재 부재 구간에서는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급등 뒤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그냥 이름만 올라온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기자재를 하고 있고 주요 고객도 국내 대형 조선사이며 2025년 연결 매출 2,073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 연결 수주잔고 3,233억 원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게감 있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친환경 크레인,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부품, 부유식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자재까지 신규 성장 스토리로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은 개별 공시한방이라기보다 조선 섹터 강세와 ETF 편입 기대, 업황 모멘텀이 합쳐진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인가? 가 아니라 오른 뒤에도 실적과 수주가 계속 따라올 종목인가? 오리엔탈 전공은 현재까지 공개된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질문에 꽤 괜찮은 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실적과 수주라는 본질은 좋지만 단기 주가는 수급이 만들고 수급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종목은 테마주처럼만 보면 놓치고 가치주처럼만 봐도 놓칩니다. 조선 업황 회복 속에서 실적과 스토리를 동시에 가진 중소형 조선기자재주. 지금 오리엔탈 전공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